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눈에 주님 계신 교회 그의 기도가 쌓이는 후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후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에 나서 주를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하나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쳐주시고. 박수 한번 주시고. 신덕교회 2008년도에 제가 부임해가지고요. 지금 벌써 지금 16년째, 이제 17년 가고 있습니다. 37살 때 아내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37에 들어오고요. 아내는 32살에 들어갔죠. 여기 와서 이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 들어올 걸 왜 이렇게 빨리 여기 들어와가지고. 후회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뭐 도시교회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신덕교회 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들. 장로님. 다 목사님들. 장로님 몇 분이세요? 한 분? 그 목사님들은요, 저마다 연구소를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 신덕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각자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노예 보고서에다 올릴 때 우리 신덕교회 목회 연구소라고 다 올려요. 그 보고서에 맨 뒤에 뭐 교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다 000000 가끔가다 부흥회합니다. 0000 건축합니다. 0000 가다가 뭐 올해는 뭐 어디 뭐 선교 뭐 예상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신덕교회 목회 연구소 딱 하면 저희 노예서요. 이런 연구소는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연구소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그죠? 전략이거든요, 사실. 우리 뭐 어디 누가 알아주기 전에는 알아줄 분들이 없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대박 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겸손해야 되는데, 사실을 이야기하려니까 조금 제가 좀 낯이 좀 부끄러워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내용을 보시고, 오늘 내용을 보시고, 오늘 정말 여기 잘 봤구나,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덕교회 목회 연구소인데요. 저희는 이제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 봉사활동을 통한 두 날개를 실천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목회마다 다 양육과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시골, 정말 우리 교회보다 더 시골 교회 목사님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신덕교회보다 더 시골인 교회. 지금 영상을 보셨으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시골인 교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그 대형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두 가지 다 하는 게 있어요. 전도와 양육이 그죠. 근데 전도와 양육이 자체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전도와 양육이 자체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전도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없고, 일을 하려고 했더니 능력이 안 되고, 또 일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2008년도에 왔는데, 성도님들이, 아이들까지 합쳐서 30명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12명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18명밖에 안 돼요. 거기다 또 연세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 그것이 저 자신에게 첫 번째로 주었던 질문이고, 또 가정적으로다가는 아내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살까?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례비는 100만 원이 안 되고, 노예에서 지원 들어오는 거 다 해야 120만 원. 저희들이 120만 원을 맞춰요. 우리 노예에서 총회에서 120만 원까지만 목회자에게 주겠다. 여기서 80만 원을 주면 40만 원, 70만 원 주면 50만 원, 60만 원 주면 60만 원 이렇게 맞추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비전 계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봄에 들어보시면서 느끼신 거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배추를 많이 심어요. 봄에 배추를 갈아엎고, 또 그 배추를 갈아엎은 농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연농가가 계시고, 그분들이 또 헌금을 하고, 자기들이 수입이 없는데도 헌금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까 하면서 세웠던 전략이, 하나는 전도와 하나는 양육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은 감사하게요, 이제까지 계속 돌아가셨거든요. 해마다 2명, 3명씩 계속 돌아가셨는데 항상 인원은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인원은 22명에서 23명. 거기다가 아이들, 청소년들은 이제 도시를 다 나갔어요. 그때 있었던 12명의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들 빼고는 다 이제 거의 뭐 대학생입니다. 청년들입니다. 도시에 나가는 아이들한테는, 그래요. 너희들은 어차피 여기가 너희들의 삶의 주무대가 아니다. 대신 가서 거기서 자리 잡아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알잖아. 헌금은 여기를 보내라. 그랬더니요, 10명 정도 나갔는데 한 2명 정도는 헌금해요. 아이들이 여기 시골 소산가서 가서 자리 잡으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고, 또 이제 명절 때라든지 큰 일이 있을 때는 내려와가지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뭐 일단 도시가 그래도 잘 적응하는 게 좋겠다 싶고, 오늘 이제 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우리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봉사 활동을 통한 두 날개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자란 나무 십자가 두 가지를 요청을 하셨는데, 자, 이 이야기는 정말 무거우시네요. 저는 뭐 주 목사님 아시겠지만 3시간이 아니라 4시간 이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정말 공감하고 어디 가서 듣지 못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12시까지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목회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여기 오자마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특색을 주자. 그래서 하늘, 땅, 생명. 이건 목회 철학입니다. 야, 하늘, 땅, 생명. 하늘은 하나님이고요. 땅은 사람이고요. 그 외에는 생명들. 우리가 좀 시골에 살때 좀 바운더리를 좀 넓히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또 생명들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실천 상황들이에요. 영혼을 구하여 제자 듣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자, 가정에서는 예배자, 창조에서는 성도자, 복음에서는 예배자를 살게 할 수도. 이거는 저희 주부에 제가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성도들을 같이 매주 시골 살다 보면요, 광고에 쓸데 없어요. 이해하시죠? 쓸 게 없어요. 광고에 뭐 누구 돌아가셔야 이거 쓰고 누구 결혼해서 그러는데 광고할 게 없거든요. 이거를 좀 대여섯 개나 채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6개 깐장 들어갑니다. 1, 2, 3, 4, 5, 6 그런 다음에 7번들은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목회할 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걸 따라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삶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은연중에. 그래서 제가 여기가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인데도 마을이 5개 마을. 5개 마을인데 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갖다 드려요. 그 냉동고를 딱 열어보고 아이스크림 없다 그러면 500원짜리, 농협에 가면 500원짜리 그거를 30개, 50개 사 드리는데, 정말 독특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마을에 간 냉장고는 깨끗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는 냉장고는 가서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역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마을에 관해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목사님들이니까 잘 안 열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요, 그냥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이거를 그냥 벌써 뭐 한 오래된 이야기. 우리 옆에 가면은 제가 냉동고가 있어요. 그 냉동고가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면 마을에 가는 보충하는 냉동고예요. 네, 그 냉동고인데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독특한 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맨날 혼나고 목사님한테 맨날 잔소리 듣고 그러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분들보다 낫다라는 그거를 그냥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마을에 가시면은 미리 행주 들고 쓰레받기 들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시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권사님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신부의 성도님 때문에 그렇다. 은연 중에 정말 계속 뭐 이제 가랑비에 젖듯이.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는 뭐 목회 철학만 갖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목회 철학만 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안 주셔요. 도시에서는, 저도 이제 도시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은 교회식 있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몇십억 대, 800명, 300명 이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 번도 사례비를 밀려서 받은 적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성도님들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왔는데 3개월 만에 우리 권사님들이 5만 원씩 걷더라고요. 예배를 끝났는데
헌금 개수를 하다말 5만 원씩 거둬요. 매번 콘서트 뭐냐. 목사님, 알 거 없다고. 이 교회에서 이제 돈을 줘도 되겠냐고 바깥에 가서 거더라고요.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 이거 뭐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돈을 걷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권사님 잠깐 오시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냐. 사례금을 드릴 게 없어가지고 지금 돈 많으시면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자, 정말. 뭐 이사도 했고, 이사 갈 때 또 드리기도 하고, 오면서 뭐 사택도 쓰기도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가요. 그때 당시 한 60만 원, 70만 원이 받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농가분들이 또 다 배추를 심었고, 그거를 또 갈아엎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여기는 정말 목회처럼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생활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요거를 그때 만들었어요. 목사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요청한 게 와이셔츠를 안 입어도 되냐. 저도 이거 좀 벗겠습니다. 아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진행할 텐데 좀 넥타이도 좀 하고 양복도 좀 입고 그러지. 아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들에게는 이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벗는 게 저도 참 어려웠어요. 시골 교회 목사지만은 이게 참 어려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은 그냥 넥타이만 입었으면 좋겠고, 넥타이만 냈으면 좋겠고, 그냥 와이셔츠, 그냥 말 그대로 꼴찌로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떻든. 근데 현장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거 벗어도 되겠냐. 왜 그러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와이셔츠만 입고 넥타이만 입고 가서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밭을 좀 얻어주십시오. 같이 봉사를 쳐보자. 성도들이 왜 배추밭을 갈아엎는가. 이 분들하고 이제 만나고 신방을 해보니까 이분들 소원이 배추를 농사를 져가지고 파르는 게 소원이고 한 포기에 500원만 받는 게 소원이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별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하고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티셔츠를 입고 노동복을 입고 밭을 얻어서 성도님이 도와주시고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37, 38살이니까요. 정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저도 지금 10년 같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넘어갈 거예요. 지역적 상황을 보시면은요, 우리 여기는 지금 고령시입니다. 근데 저희 사택이 저쪽이거든요. 거기는 홍성군이에요. 성도분들도 딱 봐요. 다음 넘어가 보세요. 교회 상황 보면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거든요. 여기는 홍성, 여기는 고령. 딱 경계가 돼요. 딱 보시면 여기 홍성분들 앉으세요. 여기는 고령분들 앉으세요. 노령연금 나오는 게 달라요. 버스비 나오는 게 달라요. 저는요 이게 그렇게 다른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하는데요 장례식이 안 나요. 자녀들이 몰라요.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회의원 다르죠, 열사무소 다르죠, 우체국 다르죠, 농협 다르죠. 완전 달라요. 국회의원도 달라요. 여기는 국회의원이 고령 서천이거든요. 여기는 국회의원이 홍성 예산이에요. 완전 딱 달라요. 정말. 여기는 버스비 나오는데 여기는 520원 나와요. 여기는 560원 나와요. 지금은 무료일 때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데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결국 쉽지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마 도시 가서 목회했으면 아마 못해도 이거보다 10배는 했을 거다. 저희 성도님들이 계속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항상 그 인원이에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 엊그저께도 장례 치렀거든요. 99세 되신 분이 장례 치렀어요.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90대 넘으신 분이 40분. 수요 예배 같은 때는 여기는 90대 이상 많아요. 여기는 90대, 여기는 90 안 되신 분들 많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동네거든요.
이런 동네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다음도 한번 쳐줘보세요. 뭐를 할까에다가 여기는 고구마하고 절임배추가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종종 땅 500평 권양했고 요 앞에 밭은 도시에 계신 장모님인데 좀 투자 목적으로 사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좀 농사를 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톱밭이니까 무료로다가 했죠. 근데 이 장모님 보니까 너무 잘못하셨어요. 여기가 땅값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평당 3만 원 했거든요. 근데 이 장모님이 고속도로에서 딱 5분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7만 원에 가시죠. 그 본인은 또 너무 좋다고 저희 집 올 때마다 목사님 뭐 자꾸 사고 이분들이 자꾸 뭐 들고 와요. 내가 보기 이분들 답답한 분들인데 몇 번 오길래 내가 앉혀놓고 권사님하고 장님 어떡하려고 이걸 샀냐 왜요? 저한테 그러면 옆에 땅 나온 것이 또 사달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장모님, 권사님, 우리 동네에서 거래되는 금액이요. 아는 사람 3만 원, 모르는 사람 3만 5천 원. 장모님과 7만 5천 8만 원. 권사님이 같이 걸로. 그런데 그다음부터 한 4년 동안 한 번도 안 와. 그러더니 한 5년 지난 다음에 정신 차리셨나 봐요. 이거를 어떻게 해라고. 법이 엄청 강화됐잖아요. 2008년도부터 저 올해까지 농지법이 엄청 강화됐어요. 그때만 해도 누구나 다 써야 됐는데 아무나 소유도 할 수 없고 팔게 되면 양도세 얼마 되고 뭐 몇 년 동안 농사 되고 그걸 이제 제가 관심 다 하게 됐어요. 장로님 이거 장로님이 직접 농사 안 지면 나중에 팔면 50%가 세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와가지고 자기가 농사 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다가 시골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는 배추를 심게 되고 산에다가 고구마를 심게 되죠. 이제 가을이 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이게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목사들이 보통 일이 아닌데 성도님도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닌가 그렇게 되죠. 이제 개인 거래요. 뭐 우리 가족이죠. 가족 그리고 또 친지들 그리고 또 동기들 가장 만만한 게 동기잖아요. 그죠? 도시에 있는 동기들한테 무조건 야 고구마 5박스 보낼 테니까 돈만 보내. 배추. 근데 절임 배추는요, 2008년도에 시장이 없었어요. 절임 배추는 정말 이거는 이야기만 하면 정말 길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까 이야기를 했다가 어떻게 끊어야 될까. 고구마는 어차피 뭐 박스로 갖다 나오면 되는데 절임 배추는 시장이 없었거든요. 너무 고민을 해요. 배추도 5천 포기 심었는데 이게 중간 상인도 안 들어오고 팔긴 알아야 되는데 신배추를 팔아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지인들에게 조리해가지고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에 보냈지 아세요? 한 박스에 7,000원이었어요. 와, 20kg를 지금 생각하면요. 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은 한 박스 4만원, 45,000원. 20kg 똑같은 건데. 물론 그만큼 박스가 없어가지고요. 조리배추 박스가 없어가지고요. 뭐 단무지 박스. 그리고 사과 박스.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박스 회사 가서 사장님 이거 좀 버리는 거냐 그러면 이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박스가 다 있어요. 그 전화가 와요. 아니 왜 단무지가 오고 사과가 오고 왜 뭐 이상한 게 온대요. 열어보면 내용은 배추다. 그렇게 갔어요. 정말 첫 해에는 뭐 시장이 없었던 상황이니까 많이 못 팔았죠. 뭐 한 150박스. 뭐 이 농촌 사는 게 어려운 게요. 한 번만 이게 해결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되잖아요. 이 농민분들이요 더 심어요. 좀 덜 심어야 되는데 더 심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은 이제 조리배추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수입이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50박스, 200박스밖에 안 되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다가 온전히 수익을 주셨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차도 바꾸고 앞에 비바림도 하고 2층도 짓고 한 3, 4년 하니까요. 시골교회는 몇 천만 원만 있으니까 이게 다 되더라고요. 그 대형교회는 돈이 또 대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형교회는 감사하게 소형으로 들어가요. 가장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차 바꿀 때 같아요. 배우니까. 대형 교회에서는 뭐 이런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 3, 4년 저렴 배출하면서 300, 500, 700, 1000대를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되겠구나. 그리고 한 4년 정도 딱 되니까 이게 조금 마음 샵으로 돌려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자꾸 하셔가지고 엔터 주죠. 이제 아내가 지금 출근할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2011년, 12년부터는 마을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좀 돈이 될 것 같다.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이분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돈 드리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보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한 3년 동안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움직이잖아요. 2013년도 되니까 이게 수익이 2천만 원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때, 그리고 또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정화해서 하는데 한 가정당 보통 한 500만 원이 딱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분들 나도 해도 되냐. 좋다. 언제든 좋지라.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게 단위가 커졌어요. 4천, 6천, 8천. 지금은 보통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일을 좀 잘 줄이려고 해요. 많이 할 때는 한 2,500박스, 3,000박스. 그래서 2,000박스까지는 평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또 작년부터는 연세들이 또 쭉 높아지셔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000박스만 하시고 또 올해는 또 와가지고 목사님 안 하면 안 되냐고요. 저는 안 하면 전 안 됩니다. 저는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노동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을 양육으로 봤어요.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을 양육. 그래서 저 집에 농산물이 뭐가 남았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고구마 판매하고 절임 배추를 판매하면서 약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2,000명 정도 되는 이분들은 문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문자 한 번,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절임 배추를 4주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마지막 주에 문자가 가요. 그러면 11월 5일쯤 되면 교회 계좌로다가 보통 현금이 한 3천만 원 딱 들어가 있어요. 보지도 않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신뢰가 쌓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요 농가에 있는 농산물이 뭐가 남았다. 쌀이 있다, 콩이 있다, 뭐 된장이 있다, 고추가 있다, 고추장이 있다, 뭐가 남았다. 그러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말도 없어서 그냥 제가 품질 관리를 꼭 해요. 처음에는 고구마를 보낼 때는 조금 걸 보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제가 이제 2007년, 8년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이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 보내고 나중에는 현찮은 거 보내요. 나중에 현찮은 건 안 되겠다. 제가 칼을 들고 가서 다 오픈을 시켜요. 그래서 현찮은 거 보내면 다음부터 안 보낼 테니까 해라. 이제 교육도 제가 시키기도 했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농가에게 다 넘겨줬어요. 농가에게 여러분 제가 이제 주소 다 드릴 테니까 주소 받으시고 문자 같은 거 못 보낸다 그러면 아들한테 보내라. 야, 딸 받으면 제가 아들, 딸한테 야, 이거 주소니까 고구마 10박스 나왔고 30박스, 50박스 나왔고 문자 보내라. 그냥 알아서 해결해요. 근데 절임 배추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동이 워낙 힘들고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뭐 동네에 있는 경운기, 동네에 있는 화물차, 동네에 있는 트랙터 다 그러다 쓰는 거죠. 제가 달라고 그러면 잘 안 주시는데 마을 분들이 가서 끌고 오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가서 필요해요. 그것도 거의 뭐 이상한 거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양육은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 제가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도는 도시구에서 아울리치를 유치하는 했어요. 우리 성도들 연사도 많고 또 이분들이 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분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데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울리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아울리치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간 건가요? 그래서 농촌봉사활동이 제가 2008년도부터 계속 이제 저희 교회를 찾은 교회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2014, 14, 15, 16, 17, 18, 19.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저희 교회 아울리치로 오는데요. 7번 온 교회가 있어요.
7년 동안 7번. 그리고 7년 동안 9번을 왔어요. 1년에 2번씩. 그래도 저희 충신교회라고 하는 청년부인데 이 청년부는 내년에도 오겠다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우디치로 오면은요, 청년들한테 절대로 놀러 온 뭐 그거 안 시켜요. 아이들에게 정말 땀을 쫙 빼게 만들어요. 그 대신 마을 분들에게 일감을 맡아놔야 돼요. 교회 일을 안 시킵니다. 뭐 아이들한테 요구하고 교회 일 시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뭐 너희들 세상에 빛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올 여름에도 어마어마하게 수고를 했는데 올해도 충신교회, 일산공항교회, 또 영락교회, 예능교회 같은 경우는 100명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 세 군데다가 나눠가지고 30명씩 보내보는데 일산동안교회 같은 경우는 150명이 한 번에 오거든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냥 마을에다가 30명씩 띄워줍니다. 마을에 간 5명 마을에 가니까 30명 마을에 가서 자고 마을에서 밥 먹고 마을에 간 이장님과 같이. 근데 이게요, 이장님들하고 유대관계가 되지 않아요. 마을 노인회장하고 유대관계가 되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이분들은 잠정적인 우리 성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고 만나고 같이 음식 먹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이장님들이나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이번에도 한 지역 마을 2-3개 하지만 어느 때는요 요즘 그 분야회 분들이 교회에 한 번도 안 다니시는데 분야회 분들이 그냥 뭐 헌금거다 보내시고 그러세요. 이거 뭐냐 갑자기 목사님 생각난다고 헌금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 마을이니까 이런 그 아울리치와 농산물 타주기를 통해서 우리 그 시독교회 목회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것만으로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겠다. 네. 그 다음 또 넘어볼까요? 그래서 농사의 수입을 남기기 위해서 공동체에 가입을 하는데요. 저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혹시 농어촌 지역에 살 때 국가 정책과 함께 제가 2008년도,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대는 힘든 게 뭐냐면 저렴매출 박스가 없었어요. 택배도 안 되고 택배비 보조도 안 되고. 그런데 2013년도부터 고령시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이 저리 배출을 이 지역에 10대 농산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에는 뭐 5천만 원, 다음에는 1억, 1억 5천, 3억 이렇게 잡혀요. 여러분들 지역이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는 천북면이거든요. 천북면 그리고 고령시. 그럼 천북면에서 저리 배출로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가? 고령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가?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 품목에 대해서 얼마를 잡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말 그대로 맨땅에 핵이에요. 이 감사한 게 2013년도에 이 지역에 호박고구마하고 절임 배추가 특성화 상품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보조 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보조 사업을 탄 거는 뭐 저희 교회로 다 타고 저는 이제 제가 앞장서가지고 보조를 타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보조 타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저 목사가 보조 그냥 타고 다니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가 되고 회장을 따로 세웠어요. 마을 회장을 세워서 천북면에 있는 뭐 절임 배추, 호박고구마, 뭐 고추, 뭐 특용 작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겨울이 되면 교육을 합니다. 네,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호박고구마 교육을 받았는데 보조라 그래가지고 박스 20개 주더라고요. 와, 보조를 하면 좀 많이 줄 줄 알았거든요. 박스 20개 2만 원이야. 와, 2만 원 주면서 보조 받았다고 이거 우리가 자랑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이 회원들이 지금 몇 명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올해 들어온 겁니다.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다 자국과 하나씩 떼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후년도에는 목사님의 목을 제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가셔가지고 뭐 이미 농민분들은요 정말 엄청 똑똑하세요. 저는 여기 내려올 때 우리 농민분들은 정말 어리숙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말씀 나눠보니까요 제 머리 날라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조금 제일 많이 타오는 데가 여기예요. 천북면. 고령시에서 충청남도에서 보조금 제일 많이 타오는 데가 홍성이고요. 보령이고요. 보령에서 보조금 제일 많이 타오는 데가 여기예요. 한 해는요
한 평짜리 냉장고 사요. 한 평짜리 냉장고를 10개를 줘요. 그게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트랙터 한 대, 세렉스 한 대, 소금 1,000포대, 박스 3,000개.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이 보조금을 탈 때는 처음에는 뭐 박스 20개였는데 이게 2013년, 14년, 15년, 16년 되면서 점점 많아져. 처음에는 저도 이걸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 인건비에 3사람, 4사람 인건비가 나와요. 그만큼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 지역에 있는 나 보조사업 타고 싶다 어떻게 가입했냐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 전화하시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지역에 보조사업하는 농작물이 뭐냐. 중점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지역에서 뭐 복분자 같은 거 특성화 같은 데 있지만 거기에는요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근데 특성화가 빠져있으면 예산이 작아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작두콩을 심고 있거든요. 작두콩을 2010년부터 심는데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비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완전 저는 친환경 농가예요. 농가를 인정받았고 농민수당 다 받는 목사거든요. 친환경 인정을 받았는데 이건 특성화 장비 아니에요.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 지역에 10대 작물도 포함되잖아요. 거기는요, 가입만 해놓고, 거기서 교육받으라고 그래요. 겨울에, 1월, 2월에 교육을 받거든요. 가고 출석만 하시면요, 언제든지 내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을 분들에게 이런 거 알려주시면 엄청나게 됩니다. 저희 지역은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큰 길에서 이만큼 들어왔어요. 제가 있기 전에는 보조금은 한 번도 있는지도 몰랐던 말이에요. 그거 받아야 뭐 하냐고. 말 그대로 돈이 귀한 줄도 모르세요. 정말. 처음에 고구마를 갖다가 저렴에 직거래를 했거든요. 얼마에 파시냐 했더니 8,000원에 판대요. 그거를 직거래를 해갖고 25,000원에 팔아드렸거든요. 택배비 3,000원 빼면 22,000원이 수익이잖아요. 제가 10박스에 20몇만 원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15만 원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15만 원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10박스 팔으면 자기는 7만 원이 수익이래. 그러니까 15만 원은 목사님이 노력을 해서 받은 거니까 목사님 거를 갖고 왔어요. 제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권사님은 뭐 교회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은요, 이런 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런 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뭐 지금 그거 한 3만 원 받는다며요. 정말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계속 교육을 하셔야 되고, 이분들도 너무 시골에만 살아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요, 쌀값도 몰라요. 계란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올해 배추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래요. 저한테 목사는 말이요. 목회를 배우게. 근데 제가 가만히 여기서 16년 동안 살아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빨리 교회에서 쫓겨가시네. 목회를 잘하셔야 되는데 저처럼 목사는 말이요. 목사는 말이요. 목회를 이야기야. 뭐 그러는데 연임이 안 됐다. 안타까운 문제인데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국가 정책과 함께하라. 이건 꼭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우리 지역에 올해 특성화한 제품이 뭐고 예산이 얼마가 잡혔고 이런 교육은 언제 있고 여기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목사님들이 파악하셔가지고 사과농가 있잖아요. 사과농가 같은 거 이분들도요. 이거를 알고 있는 농가가 있고 없는 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면 보조를 다 받습니다. 박스 하는 거. 지금은요, 외국인 노동자도 보조를 받아요. 우리 마을, 옆에 마을이거든요. 올해 도지사를 만났는데, 이 이장님이요, 도지사. 여기 분들은요, 도지사 포스에 손 들어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마을에 외국인 노동자 2명 상주하게 해주시고. 도지사가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대 청년 2명이요, 상주합니다. 정말 마을에 얼마나. 우리 마을 분은요, 또 여기서 옆에 하니까 그 마을은 뭐 저희가 줘야 되니까 소금 1,000포대만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요, 소금이 한 포대 10,000원이었잖아요. 지금은 한 포대 얼마인지 아세요? 한때는 7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3만 원, 4만 원 이런데 제가 우리 여기 대표한테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냐고.
대표가 그래요. 아마 우리 도의사님 고치정할 겁니다. 그때 내가 1,000만 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배가 됐으니까 이게 그 매개가 맞출지 실제로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정책을 하면은요 일이 도움이 돼요.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수익을 분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일을 하고요 돈 버는 거 쉽습니다. 나눠줄 때 고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림배추 공동체를 마을에다 거의 90% 이상을 이양을 했어요. 여러분 대표를 하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여러분 배추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근데 이 마을 분들이 못 하시는 게 분배를 잘 못하세요. 사람 욕심이 들어가니까. 사람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분배 부분에서는 제가 그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 마을이다 보니까 나는 11시에 어디 가야 돼 하면 가죠. 일하러 오셨다가 나는 2시까지밖에 못해 사세요. 이런 분들은 또 이제 하루 일당을 치면 안 되잖아요. 반반 이렇게 나중에는 뭐 하루 일당이 얼마다 하면 반 8만 원, 반 4만 원, 반반 2만 원 이렇게 딱 해보면 조림배추 하면요 하루 16만 원 돼요. 남자분들 16만 원, 여자분들은 12만 원. 자기 배추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한 1,200만 원 정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사주를 하시고 또 자기 몸만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보통 한 200만 원, 남자분들은 한 350만 원 가지고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마을에서 같이 공동체로 일을 하니까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공동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마을에다가 수입을 다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김치를 하시는 거예요. 김치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저림배추 하시는 분들이 김치를 하다가 이제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김장할 때 잘 것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박스, 두 박스 늘은데요. 이게 50박스 넘어가요. 근데 김치는 한 박스에 보통 16만 원, 15만 원이에요. 그럼 50박스면 돈이 거의 1,000만 원 되거든요. 교회에 큰 수익이에요. 그때는 성도들 다 와서 교회 김장하고 여기서 나오는 고춧가루, 생강, 마늘 여기서 나오는 양념을 다니까 거의 수익이 많죠. 그리고 또 양념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을 분들고 또 팔아드리고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수익과 분배가 되고 교회도 교회대로 이렇게 수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음 넘어볼까요? 농어촌 목회자가 가야 될 길. 우리 목사님들 목회적으로다가 할 일이 많지만 꼭 정말 해야 할 일을 꼭 찾으세요. 제가 농촌교회 와서 살아보니까 신방도요 이게 일주일만 가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큰 교회 있을 때는요 3월부터 6월 그러니까 여름차에 갈 때까지 신방했거든요. 그럼 여름차를 마치고 8월 말에서 그러니까 9월 초부터 또 성탄절 될 때까지 또 가을 신방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게요? 일주일 신방을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목사님 왜 자꾸 오냐고. 이러니까 정말 제가 해야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 목사님 코로나 때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코로나 때 할 일이 없잖아요. 저도 별로 일도 없는데 코로나 때 아주 일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꼭 찾으시면 좋겠고 농촌 복사 활동, 유치하는 법.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농촌 봉사를 유치하냐.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만 전화를 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 좋잖아요. 그죠? 요즘 딱 내 마음대로 딱딱 도와줘야 되는데 알았다 그래도 안 보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알았어? 거기 알았어. 다음에 전화하면 잊어버리겠어요. 워낙 바쁘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담임 목사보다는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자. 부목사님,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에게는 실질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제 핸드폰에는 부목사님들 전화번호 많아요. 전도사님들 전화번호 많습니다.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전도사님,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그 전도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전도사님, 동기방에 우리 소식 좀 올려주십시오. 동기들 방에. 전도사님도 동기방 있잖아요. 동기들 30명, 50명, 100명이 있는데
거기방에다가 우리 신덕교회에서 여름에 아우리치 유치하기를 원한다. 거기서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는데 그 동기도 또 뭐 99기다, 뭐 100기다, 105기다, 110기다 쫙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농촌봉사활동 하겠다, 아니면 수련회를 하겠다, 뭐 이게 또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내년에도 올 수 있도록 좀 오면은 뭐 그냥 가장 고생시키고 또 실패해도 또 같이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오면 답도 넘어볼까요? 특강을 해주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귀한 특강 많이 해줘요. 2017년도에 아직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 2017년도에 제가 아이들한테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20대 아이들, 너희들은 스타트업을 해라. 근데 2018년도에 언론에서 스타트업 쫙뭐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뭐 책을 많이 보세요. 언론도 많이 보시고 활용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슈가 뭐가 될 것인가.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지금 여러분 포포나무 게 뭔지 아세요? 포포나무. 제가 2013년도에 여기 지역에다가 포포나무 심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떠요. 샤인머스켓 들어가잖아요. 샤인머스켓 나오면 포포나무 뜰 겁니다. 이미 많이 이 앞서가는 분들 심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한 걸음만 앞서면 돼요. 한 걸음. 그러니까 우리